오늘 또 다룰 내용이 정말 많은 날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도 좋았고 테슬라와 관련된 다양한 뉴스들, 긍정적인 소식들, 스페이스X와 관련된 아주 큰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모두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주 좋았고 현재 장에서도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시장 전체에 좋은 분위기를 가져다 준 아주 중요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CPI 수치입니다. 미국의 CPI 수치 같은 경우 전월과 비교할 경우 0%를 기록합니다. 그 밖에 1년 전 동월 비교 혹은 CPI, 근원 CPI 모두 다 예상치보다 낮은 수치가 나왔다라는 것 역시 좋은 시장 분위기 형성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CPI와 관련해서 더욱더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이 CPI의 아주 큰 부분을 담당하는 게 주거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 주거 비용 같은 경우는 실제 주거 비용과 몇 개월 사이에 갭을 두고 지연해서 나오는 지표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 비용 같은 경우 지난 5월 피크를 찍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주거 비용이 오랜 기간 동안 내려왔기 때문에 한동안 또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CPI, 주거 비용이 계속해서 내려가게 된다면 전체 CPI, 근원 CPI 이 수치 자체가 한동안 계속해서 크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지표들 같은 경우 변동성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주거 비용 덕분에 사실 페드가 목표로 하고 있는 연간 인플레이션 수준에 벌써 도달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동시에 워낙 세계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다 보니까 한 국가의 인플레이션이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의 인플레이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플레이션 자체가 전이가 되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을 살펴보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 마이너스 0.2%라는 아주 놀라운 수치를 기록하고 또 미국 인플레이션에 사실 가장 큰 역할을 기여할 수 있는 국가에서도 아주 낮은 인플레이션이 나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인플레이션과 비교할 때 그 수치가 더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를 비교해 보게 된다면 절대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대부분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거나 유지가 된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간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또 한국과 캐나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다음 FOMC의 기준금리와 관련된 시장의 예상치도 아주 빠르게 변화하였습니다. 채권 가격을 바탕으로 다음 FOMC 기준금리를 계산해보면 현재 시장은 99.83%의 확률로 동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이게 85.53%였고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언급이 되던 게 어제였는데 오늘 CPI 수치로 인해서 사실상 지금은 100%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리라는 게 결국은 자동차 산업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자동차 할부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데 기준금리가 현재 피크를 찍었을 확률이 높고 기준금리 인하까지는 내년 2, 3분기까지 기다려야 되겠지만 더 이상 상황이 악화가 되지 않는다. 남은 거는 개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인식과 함께 또 테슬라에게도 좋은 주가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테슬라 내부적으로도 이벤트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태국 총리가 앞서 영상에서 본 것처럼 프리몬트를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태국 총리의 표정이 아주 다이나믹한데 가장 신날 때는 역시 사이버 트럭 이 트렁크 커버 위에 올라갔을 때 이 표정이 살아 있습니다. 정치인의 웃음이 아닌 이거는 남자로서의 웃음이라는 걸 저는 느낄 수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 위에 올라갈 수 있다면은 이것보다 환하게 웃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사이버 트럭 이 트렁크 커버 위에 성인 남성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올라가도 거뜬하다, 아주 튼튼하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태국 총리뿐만이 아니라 인도 상공부 장관까지 프리몬트를 오늘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인도 상공부 장관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일본에게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는데 이렇게 두 국가의 주요 정치인이 방문을 하였다라는 점에서 원래는 일본과 만남이 예정이 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본이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서 이 만남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오늘 X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메시지를 또
공유해줬기 때문에 일론의 건강과 관련해서 너무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처럼 주요 국가의 정상, 정치인들이 테슬라를 방문해서 이렇게 좋은 사진도 찍고 테슬라와 접촉 면적을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기가 팩토리와 관련된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각국 정상들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테슬라 차이나에서는 가격 인상이 단행되기도 하였습니다. 모델 3, 모델 Y, RW 두 모델 모두 다 조금의 가격 인상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1500위안 같은 경우 미국 달러로 바꾸면 약 200달러, 환화로 바꾸면 26만원 정도로 이 금액 자체는 크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하였다라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벌써 지난 8일 다른 트림에서 가격 인상을 올려서 가격 인상이 있긴 할 테지만 좀 최대한 많이 사라 독려의 의미로 다른 트림을 인상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 트림마저도 가격 인상을 하면서 전부 다 조금씩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인상폭을 그래프로 보게 되면은 크게 높지는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 끝부분에 조금 올라간 게 이번 인상폭인데 과거 테슬라 차량 가격 변화폭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작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역시 조금 올렸지만 중국 소비자들에게 또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살 수 있을 때 사라라는 메시지로 파악이 됩니다. 또 중국의 주간 보험 등록수 역시 발표가 되었습니다. 6일부터 12일까지 12,700대의 테슬라 차량이 판매 혹은 보험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 수치를 보게 되면은 다른 분기와 비교해 보면은 여전히 좋은 흐름이지만 전주와 비교해 보면 조금 내려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모델 3 하이랜드가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올라가는 게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 3 하이랜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생산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산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모델 3 플러스를 원하는 국가는 전 세계입니다. 지금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 보험 등록수를 모델 Y와 모델 3로 나누어서 보는 건데 이번 주에 보험 등록수가 줄어들게 된 핵심적인 이유가 모델 3의 보험 등록 수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테슬라는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델 3 플러스가 유럽으로 얼마나 수출되었는지까지 그 자료까지 모두 다 포함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큰 그림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모델 3 인기 자체가 워낙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추가 가잉 해석을 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다음 내용은 이번 주 판매된 중국 내 모델별 정보입니다. 모델 Y 같은 경우 9,300대로 중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차량의 가격입니다. 2등으로 많이 판매된 차량을 보게 되면 8,800대가 판매가 되었는데 모델 Y랑 가격을 비교해보면 무슨 5배, 4배 차이가 납니다. 1등 차량과 2등 차량의 가격 차이가 4, 5배가 난다. 정말 쇼킹한 차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비싼 모델 Y가 가장 많이 팔렸다. 이게 중국 시장을 통해서 테슬라라는 브랜드의 가치가 얼마나 높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과 동시에 미래 저가형 시장이 나왔을 때 그 파급력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테슬라가 여러 가지 경쟁력이 있지만 특히 제조 쪽에서 가장 큰 경쟁력은 원가 관리입니다. 비용 절감. 이런 테슬라가 모델 2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모델 2가 출시가 된다면은 중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 마찬가지이죠. 시장 자체가 제대로 뒤집어지겠구나. 4, 5배 비싼 차가 이렇게 1등으로 달리고 있는데 반값에 가까운 차량이 나온다. 이거는 긁지만 않았다 뿐이지 벌써 당첨되어 있는 1등 복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일론이 또 재미난 2주라는 밈을 X를 통해서 남겼었습니다. 약 2주 뒤에 FSD12가 나올 수 있다라는 농담을 하는 맥락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또 테슬라 커뮤니티에는 꼼꼼한 분들이 아주 많으십니다. 대충 듣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점검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일론이 2주라는 발언을 했을 때 실제 2주 뒤에 일어난다라고 했던 일이 얼마 뒤에 일어나는지 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다 정리를 해주셨고 가장 빨리 일어날 때는 사실상 2주 뒤에 일어나기도 하였고 좀 늦게 일어날 때는 11주 뒤 거의 3달 뒤에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포는 4주에서 6주 사이에 분포되어 있으며 연도별 평균을 보게 되면은 2019년 4.3주, 2020년 3.7주, 가장 긴
길었던 2021년 7.6주로 만약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된다면은 길어도 3달 안에 FSD12가 배포가 될 수 있다라는 재미난 결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사이버 트럭과 관련된 흥미로운 업데이트가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어제 제가 썸네일로도 사용하였던 사이버 트럭 재판매 금지 조항이 확인이 되었었는데 불과 하루 만에 이 조항이 사라졌습니다. 차량을 구매할 때 구매 동의서에서 지금 이 조항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딜리버리 이벤트가 2주가 남아있고 또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로 판매가 진행될지 그 결론을 내리기는 조금 이른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 이 동의서에는 빠져 있지만 미래에 추가될 가능성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밖에 백투더퓨처를 통해서 아주 유명한 모델인 이 들로리안 차량 다들 많이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을 보면은 당시만 하더라도 너무나도 혁신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을 디자인한 디자이너가 사이버 트럭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사이버 트럭에 대한 언급인데 마치 일론가 또 전반적인 혁신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처럼 또 보입니다. 일반적인 규범 밖으로 한 걸음 내딛게 된다면 거의 항상 도발적으로 인식이 된다. 사이버 트럭 역시 똑같이 도발적으로 보이며 성공적일 것이고 나는 확신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글이 정말 많이 와닿았습니다. 현재까지 일론에 대해서 받는 평가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일단 이상하게 보고 시작을 합니다. 이 뭐 하는 놈인가? 지금 나 도발하는 건가? 사기꾼인가? 전총조인가? 막 그러고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게 좋은 방향일 수도 있고 안 좋은 방향일 수도 있는데 좋은 방향이라는 게 사실은 확인이 된 상태이죠 벌써. 그렇게 된다면 이 평가는 아주 180도로 변하는 구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구간이 일론과 테슬라에게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사이버 트럭도 저는 개인적으로 검증이 필요 없는 상품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일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실제 딜리버리가 진행이 되고 1, 2년 정도만 지나도 이게 정말 역사상 최고의 차량, 최고의 혁신적인 차량이었구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캐시 우드님께서 또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관련된 언급을 인터뷰를 통해서 합니다. 이 부분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500만 대의 테슬라 로봇이 주행 중입니다. 크루즈 같은 경우는 뭐 몇백 대 수준이었죠. 그리고 얼마 전 방송으로 살펴보았듯이 자율주행이 아니라 원격 주행이었다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 로봇을 통해서 전 세계의 데이터를 테슬라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전 세계 모든 회사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코너 케이스 혹은 엣지 케이스 데이터를 테슬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자율주행 개입이 필요한 경우 예상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하는 이 데이터가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인데 사실상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기업이 테슬라다라는 것이죠. 현재 AI에서 발생하고 있는 혁신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속도의 혁신이 AI 쪽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테슬라의 AI 혹은 자율주행 데이터와 관련된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자율주행을 한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 중에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사이즈 자체가 수십 수배가 아니라 100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그런 자료 차이를 가지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완성 경쟁을 논할 수가 게임 자체가 되지 않는 겁니다.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델이 있어야 되고 이 모델을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고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들어가는 게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트레이닝용 엔비디아로부터 많이 샀던 GPU 혹은 테슬라가 개발하고 있는 도조 이런 컴퓨터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트레이닝할 데이터가 없으면은 아예 자율주행 AI 소프트웨어 자체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AI라도. 그런데도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다른 기업들을 계속 비교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상당히 어불성설인 상황입니다. 다른 기업들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테슬라로부터 이 데이터를 어떻게든 구매할 수 있던가 본인이 직접 수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직접 수집하려면 차량이 많아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크루즈 몇백 대, 테슬라 차량 500만 대,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래의 FSD 혹은 자율주행의 절대적인 리더는 테슬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평가가 골드만삭스에서도 나왔는데 현재 1에서 3빌리언 달러 정도의 매출로 추정되고 있는 FSD 관련 매출이 2030년도면 50에서 100빌리언 달러로 증가할 것이다. 1빌리언에서 100빌리언이면 사실 100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의미를 많이 가지는데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매출입니다. 자, 테슬라의 이 하드웨어와 여기 소프트웨어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분기별 매출을 보게 되면은 각 분기별 약 20빌리언 내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간 100빌리언의 소프트웨어 매출이면은 각 분기별 25빌리언이 되고 현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판매로 오는 매출보다 훨씬 더 커진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매출 같은 경우는 마진이 기본적으로 60% 이상입니다. 높으면 80%도 가능하죠. 테슬라에서 주가를 막 때려칠 때 했던 이야기가 이 자동차 판매 마진 20% 깨졌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소프트웨어 매출 80%를 이야기하는 게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길어 보이지만 또 테슬라 투자를 함께 하다 보면은 며칠 뭐 좀 기뻐하고 웃고 좀 슬퍼하다 보면은 금세 2030년이 될 건데 기업 자체가 다른 기업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테슬라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하드웨어로 통해서 수익성이 낮은가,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가, 이것도 비교해보면 유일하게 플러스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게 테슬라입니다. 프리캐시플로우 기준으로 누적 프리캐시플로우를 나타내고 있는데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모든 기업들은 계속해서 투자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일하게 V자 상승을 이뤄낸 게 테슬라입니다. 이 격차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V자 성공이 결코 쉽지 않다. 그리고 이걸 해낸 게 테슬라가 유일하다라는 점에서도 하드웨어 쪽도 벌써 잘하고 있는 거고 하드웨어 쪽도 계속해서 더 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경쟁자가 죽어간다면 전기차 시장 안에서 테슬라의 지분율, 장악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미래는 소프트웨어 매출, 소프트웨어 수익까지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 옵티머스는 거의 와일드카드 수준인데 이것까지 추가가 된다면은 정말 밝은 미래가 펼쳐지게 되겠죠. 그리고 스타쉽과 관련된 아주 좋은 소식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일론이 오늘 공유해준 내용인데 아직까지 최종 허가 승인이 이루어진 건 아닌데 최종 허가 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라고 일론이 밝혔습니다. 그 날짜가 금요일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최종 허가 승인이 FAA로부터 이 발사 라이센스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정보는 노탐을 발표해 준 건데 요것과 최종 발사 라이센스는 다른 겁니다. 이 노탐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에서 배나 비행기 운행을 중단해야 된다, 위험이 있다라는 건데 그 시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 UTC 기준으로 금요일 1시부터 4시,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저녁 10시에서 그 다음날 새벽 1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현재로서는 발사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일론이 X를 통해서 이런 정보까지 공유했다는 점에서 이번 주 금요일은 정말 스타쉽 발사 2차 테스트를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와 함께 날아오르는 스타쉽 이번 주 금요일 꼭 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